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부모가 일할 때 자녀를 맡아서 교육시켜줄 기관이 필수적이죠.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서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아침까지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다가 낮부터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도, 습도는 30%,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 서울, 대전 9도, 강릉, 대구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처음으로 보고 배우는 교육 공간, 바로 유치원을 들 수 있죠. 국회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면서도 실제 원화 모집은 따로 하는 유치원도 적지 않고요. 폐원을 예고하는 유치원이 늘면서 많은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행정 조치를 예고했고요. 유아 배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문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일련의 이런 비리 사태를 보면서 좀 화도 많이 내셨고요.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또 쓴소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것을 위한 이제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유치원 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공공성을 가지는 그런 책임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사립유치원 대책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셔서 유아교육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모집 일정 공고를 내년으로 미룬 유치원들이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유아 모집 미정 유치원이 1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좀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총 사립유치원이 1063개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예. 그 가운데 지금 유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유치원이 968개원이 돼서 예. 미안합니다. 83개원이 돼서 모두 7.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968개원은 유아 모집 일정을 확정했고요.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느 정도로 줄어야 될까요? 이제 지금 83개원이니까요. 예. 예, 이게 거의 한 8% 정도 되는데 사실 아마 유치원 수로는 이렇지만 모집 인원 수로는 비교적 큰 유치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일단 유아 모집에 있어서 10% 정원 감축을 시키는 그런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유총의 비대위에서 불법적으로 강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
83이라는 숫자가 더 줄어들도록 지금 행정 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원 감축과 행정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까? 저희 행정 조치는 먼저 이제 우리가 요청한 여러 가지 처음 학교로의 참여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 그리고 유아 모집을 공식적으로 이 유아 모집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시한이 벌써 이미 지났어요. 예. 그 시한 내에 내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계고장을 냈죠.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그런 행정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각 유치원마다 10%씩 정원 감축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83개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정원 감축이라든지 재정 지원 중단 등의 행정 조치를 할 경우 유아 배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충분한 건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으시거든요. 보육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물론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 3월 1일 이전에 개원하는 병설 유치원의 90학급을 우리가 증설하기로 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령 큰 도시들 수원, 용인, 그리고 화성, 이런 큰 도시 성남, 고양 이런 큰 도시에는 저희가 지금 긴급히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예. 공립 유치원을 개설하자 하는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3월 이전에 유치원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걸 늘리면은 아까 네.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83개 유치원을 제외하고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그럼요. 그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만약 불법적으로 지금 폐원을 하거나 이러는 유치원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유치원 폐원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폐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폐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긴급히 대도시의 경우는 단설 유치원을 만들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설 유치원에 학급수를 증설하고 병설 유치원도 또 부족하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83개 유치원은 유아 모집 미정 유치원이고요. 이 점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네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도 34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곳들도 교육청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긴 받는 건가요? 이곳은 지금 아시는 바와 처음 학교로라는 원화 모집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 운영비 월 40만 원, 예. 원장 기본 보조금 월 46만 원을 12월부터 이미 지원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떻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처음 학교로에 등록은 했지만 별도로 원생을 뽑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처음 학교로 참여한 프로그램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유치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340곳이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중단해서 책임을 물을 거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이제 유치원들이 처음 학교로와 함께 에듀판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정 감사는 다 사립 유치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할 방안을 세우지 않기 있기 때문에 이 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작한 거죠. 예. 네. 감사할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이번 감사는 이 18개 고발한 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유아 모집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교사의 확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를 다 완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예스 앱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립유치원,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에서는 여러 차례 공청회도 열고 본인들끼리 의견을 취합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게 학교는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사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간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것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건물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들이죠. 예.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의 경우는 다 법인으로 돼서 법인 재산으로 다 귀속이 된 다음에는 예. 법인 재산이지만 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도 일단 유치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교육용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무슨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의견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190번님이 국공립이나 병설 유치원은 아무리 늘려도 맞벌이 부부에는 소용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서 병설 유치원 또 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 계획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 이제 단설 유치원이 있고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돌봄도 저녁 7시까지로 확대하고 있어요. 예. 학부모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되고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저녁 7시까지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고요. 예. 단설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의 경우도 그 돌봄 시간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런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직권남용이라면 벌써 그 사람들이 저를 고발했겠죠, 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고소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가령 학급당 지원비를 준다든가 예. 원장의 급여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의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부 유치원은 아까 특정 감사의 경우도 감사를 받지를 않는 데가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데도 있고 유아 모집 기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아 교육을 위한 그야말로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립유치원들이 그냥 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폐쇄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이제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폐쇄 과정이 그것도 역시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재 있는 원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새로 올려놓은 학생들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3분의 2의 찬성이 없으면 폐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분은 조치를 취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설 유치원의 학급수를 늘린다든가 긴급히 우리가 공립 유치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25개 지역에 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이 25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단설 유치원을 빠르게 좀 설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금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한유총 등 사립 유치원의 입장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양측의 지금 대립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조치를 쭉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셔도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피해가 돌아간다는 데 대한 걱정도 하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이걸 우리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유치원을 바로잡는 일, 그 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말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네, 저희들 도와서 유치원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번 기회야말로 유치원을 바르게 만들어서 그것이 유아학교가 됐건 유치원이 됐건 이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또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경기 유아교육 발전 포럼이 내일 발족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해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이제 방향, 그런 청사진을 그리게 될 텐데 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핵심으로는 어떤 것을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유아교육 발전 포럼을 한유총 대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각계의 학자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한 30명 정도의 그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첫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로는 정말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처음 학교로라든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이 운영 자체를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법인으로 되거나 최소한도 그 법인이 안 된다면 협동조합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이 공공기관에서 투명하게 보고하고 이걸 대회에 발표하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사립학교의 가장 큰 병폐가 결국 설립자가 친인척을 데리고 같이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이 차제에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설립자의 부인이 원장을 하거나 예. 이런 일이 없어야 그래도 좀 공공성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의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그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3법, 이것이 국회에서 심의돼서 빨리 통과돼야 예. 비로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지난 주말에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경기 꿈의 학교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핵심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또 질문 드릴게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꿈의 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한 114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학교 밖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꿈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각 시의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 군의회와 또 지역 여러 교육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 학교 교과 과정에서 없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꿈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학교의 모습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어떻게 또 그 교육 철학을 갖고 있고 진행시킬 것인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을 사실상 대략 7년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 3-109를 끝으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년 3월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 발표할 때 수도권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정확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반입을 시작한 매립지 3-109는 103만 제곱미터 규모로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2025년 8월까지 7년 동안 수도권 지역 폐기물 약 1,450만 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허 부시장의 발언은 7년 뒤인 2025년 3-109 매립이 끝나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택시의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낸 택시요금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냈지만 교통위는 800원이 적은 4,600원 인상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기본 요금 역시 서울시의 안인 3,800원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사와 성장들이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7개 시도지사와 중국 10개 시성 지도자들은 어제 베이징에서 제2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한중 지사 성장회의는 두 나라 지방정부 사이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인천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회의입니다. 경기도가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와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체계 구축 협약을 맺고 닥터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닥터 헬기는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 처치 등을 위해서 운용하는 전담 헬기로 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닥터 헬기 도입은 인천과 전남, 강원 등에 이어서 경기도가 7번째로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인천 대공원 습지공원 내 반딧불이가 사는 논에서 청소년 농사체험단 등이 수확한 무공해 쌀이 푸드마켓 1호점에 전달됐습니다. 인천시 대공원 사업소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의 힘으로만 키워낸 무공해 반딧쌀 200kg을 남동구 푸드마켓 1호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마켓은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의 후원자들이 식품이나 식品품 등을 기탁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가져가는 민간 사회 안전망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89블록 26만 7천 제곱미터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합니다. 안산시는 곧 스마트시티 시민추진단을 꾸려서 의견을 모은 뒤에 내년 상반기에 89블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산시 사동 89블록은 부근에 6만 4천여 개의 기업이 들어온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있어서 스마트시티로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관과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것은 광명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명에서 서울 사이 민자도로 역시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분 4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를 실제 버스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가 친환경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유럽 등 주요 국가와 국제국에서는 최근에 내연기관 차량을 종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차 생산에 집중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버스 경우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모터 힘으로 구동하는 무공해 차량으로 주행 시에는 일반 CNG 차량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달리는 공기 청정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포함된 산소가 수소버스 내부에 들어가서 수소와 결합하게 되면은 수소버스 내부에는 필터와 막 가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습기를 통해서 99.9% 오염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만 배출되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수소버스를 충전하는 CNG 개질식 수소 충전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낯선 용어인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수소 생산은 울산이나 여천, 당진 등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부생수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생수소를 서울시까지 운반하려면은 튜브 트레이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양재 충전소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10,000원에 저희가 구매해 옵니다. 실제 현재는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 공영차고지에는 CNG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CNG 충전소에 있는 천연가스를 개질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물류 비용이 추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 가격 단가도 저렴해지고 현재보다 좀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을 거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충전소를 공영 차고지 등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전기버스는 지난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반응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지금 보면은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과정에서 좀 진동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시동이 꺼져 있는 것처럼 상당히 그 소음도 없고 흔들림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 편안하고 아늑하다는 승객들의 평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서 넉넉하고 또 오르내리기가 또 편하게 돼 있어서 승객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전기버스는 아무래도 모터로 움직이는 차니까 조용해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깨지 않아서 좋아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한 번쯤 타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은 이제 많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서 타야 됩니다. 지금 타려면. 운행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올해 29대를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요. 예. 현재 3대가 1711번 노선에 운행 중에 있고 나머지 26대가 12월 중순까지 운행할 예정인데요. 노선은 3413번, 6514번, 1711번 노선에 각각 10대, 9대, 7대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5번 노선에 11월 21일부터 하루에 4회 정도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텐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를 2025년까지 약 3,000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29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작사별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해서 서울 지역에 맞는 전기버스, 시내버스 표준 매도를 마련한 후에 어떤 도입의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 운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7대를 추가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는 아마 2020년에 수소버스가 좀 상용화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에 따라서 2020년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도시 내 모든 버스가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언젠가는 다 바뀌겠죠. 네. 그때가 빨리 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 그리고 직무 공간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어제 그 이재명 지사 집과 경기도청 집무실에 대한 검찰 측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건 해경군 김씨 계정 수사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아이폰으로 바꿨고 올해 4월에 또 휴대전화 단말기와 번호를 교체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에 따라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해 4월과 2016년 12월에 올라온 그 전해철 후보 관련 글, 또 문 대통령 아들 관련 글은 그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아이폰의 행방이 그 묘연해서 그 이 지사도 잘 모르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번에 검찰이 그 압수수색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그 압수수색에서 이 아이폰을 그 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김 씨는 어제 압수수색에서 그 아이폰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그 이재명 지사는 어제 출근길에 그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그 일상적인 수사 활동에 대해 충실히 협조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그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이었는데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뒤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검찰, 경찰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지사가 지난주에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이 지사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았는데 이것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조사였습니다. 예.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에 보건소장 등 시청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했던 보건소장을 강제 전보 조치하고 또 새로운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 시장이 이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얽혀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건, 또 검사 사칭,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배 가입 등의 혐의도 같이 다 받고 있는데요. 친형 강제 입원과 대장동 개발, 검사 사칭은 기소 의견으로, 또 나머지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 또 일배 가입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번 주까지 사안별로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그동안 검찰 지휘를 받아서 수사해왔고 또 검찰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했던 사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경기도 소방헬기에 안전장비가 제대로 없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모두 3대인데요. 한 대는 2010년에 제작됐고, 2대는 2001년에 제작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3대의 안전장비는 블랙박스가 유일하고요. 항공기 안전에 필요한 기상 레이더, 또 공중 충돌 경보장치, 지상 접근 경보장치 등의 장비는 아예 없습니다. 예. 보통 헬기는 조종사의 눈에 의존해서 운항하는데 기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공중에 어떤 물체가 나타날 경우 위험할 수밖에 없죠. 한 조종사는 긴급 의료진을 태워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나타나서 회항하느라고 진담을 뺐었고 예.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기상 레이더가 있었다면 안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경기도 소방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됐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전국에 소방헬기가 29대가 있는데요. 이 중 4가지 안전장비를 모두 갖춘 건 불과 4대뿐입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보유한 3대의 소방헬기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다른 안전장비도 전혀 없습니다. 중앙119의 헬기 4대 중 2대도 전혀 없고요. 예. 최근에 도입한 일부 헬기에만 안전장비가 제대로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이 때문에 내년에 27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들 장비를 갖추겠다고 뒤늦게 현재 정했고요. 아무튼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는 역할을 많이 하는 소방 헬기가 당분간 아슬아슬하게 비행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What's the trick? I wish I knew. I'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11월 28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신 노래는 알렌 워커가 부르는 All Falls Down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s the point in saying